네, 해서 로우 얘기해 볼 거고요. 오늘 로우도 좀 재밌었습니다. 네. 로우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스맥다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겠거든요. 계속 시계를 봐야 되니까. 근데 로우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오늘 로우가 세볼루션, 세스롤린스의 그룹이죠. 등장을 했고, 거기서 이제 브론 브레이커, 파워하우스로서 있고 이제 현자가 또 옆에 있으면서 이 바닥의 미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어필을 했습니다. 아직도 펑크하고 로만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 바닥의 미래는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파괴신이죠, 세미제인. 이 사람이 얽혀있으면 그 그룹은 깨져요. 네. 이 사람이 있으면 그 그룹은 박살나 해서 이제 세미제인이 등장하면서 오랜 친구인 세미와 이제 세스 간의 관계를 얘기를 했고, 세미는 이제 이 셋이 업계 개판이다, 너희들은 그냥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 이제 세스랑 뭐 폴 헤이먼 쪽도 그렇게 뭐 듣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스는 진짜 좀 오랜 친구로서 진심으로 이 친구를 좀 설득시키려고 해. 우리는 진짜 미래를 제시하려는 거다. 나는 이 폴 헤이먼 현자와 함께 진짜 미래를 봤어. 난 진짜 여기 이 그룹이 개쩔어. 앞으로 이 업계를 최고로 올려놓을 그룹이 바로 여기야. 그래서 너 여기 들어올래? 아니면은 우리를 상대할래? 정 안 되겠으면 스맥으로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대답을 나중에 듣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의 마지막쯤에 그 대답을 듣게 되고요. 또 싱글 매치가 이어지는데 리아 리플리와 록센 페레즈 간의 경기. 근데 리아가 요즘 너무 외모가 여전히 너무나도 훌륭하고 카리스마가 넘치고 그 아웃포커스 카메라가 너무 멋있어요. 예. 선수 뒤를 다 포커스를 날려버리는 이 배경 카메라가 진짜 리아 리플리 이 선수의 입장에만 되게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무엇보다 이 록센 페레즈와의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번 주 로우의 그 링 위의 우당탕탕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록센 페레즈는 이제 저번 NXT에서 이미 챔피언 스테파니 바켈에게 또 한 차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기점으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콜업이 확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록센은 이제 NXT 여성부의 GOAT 선수가 되겠고요. 브레이크아웃 슈퍼스타 토너먼트라고 해서 신인들끼리 하는 토너먼트가 있어. 그걸 이기면 머인뱅처럼 캐싱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맨디 로즈의 타이틀을 따냈던 여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아웃 슈퍼스타 토너먼트 우승했지, NXT 여성 태그팀 챔피언 해봤지, NXT 여자 챔피언 2번 해봤지, 아이언 서바이버 챌린지 우승해봤지, 부커티의 제자지, 부커티 단체의 ROW 여성 챔피언이었지, 링 오브 어너 초대 여성 챔피언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인디 때부터 탄탄대로를 걸어온 슈퍼 엘리트고 NXT 안에서 타이틀 횟수로는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오늘 로에서 이 리아 리플리를 상대로 경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여성 레슬링에서 체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그 얘기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작은 체구에도 록센이 리아를 상대로 굉장히 잘 풀어갔고요. 근데 이제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듯 리아 리플리는 본인의 체구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록센 페레즈의 공중기를 에어 캐치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기를 잘 이끌어갔고, 오늘도 그 고각의 아웃사이더스 엣지가 또 한번 터졌어요. 예전 레이저 라몬 스카톨의 피니셔였죠. 하지만 줄리아가 등장하면서 방해를 하고 말았고, 경기가 좀 이제 산만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있잖아. 이 경기 중간에 물구나무를 서서 무릎으로 찍는 록센 페레즈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스콜피오 라이징이라고 해서 이게 사토무라 메이코가 쓰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록센이 작년에 또 2연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2년을 발판 삼아 약간 계승하듯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먼저 이쪽 줄리아가 록센 페레즈를 도와서 경기를 망쳤고, 이오가 또 등장하면서 이오가 좀 구해주는 형색이 됐죠, 리아 리플리를. 그래서 이오가 또 이렇게 두 명을 클리어하면서 결국 NXT 듀오 이 록센 페레즈와 줄리아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이 남성부의 그 태그팀 매치하고 같이 이쪽도 살짝 태그팀 매치 분위기로 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백래시 구도까지도 이들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리아 리플리, 이오 스카이 같은 빅네임들을 제외할 수는 없고, 해서 약간 줄리아, 록센데, 이오, 리아 리플리?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건 확신은 못하겠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워낙에 큰 이름들이 여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라이브 때 예측했던 대로, 로건 폴이 진짜 중에 진짜 AJ 스타일스를 잡아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자격을 증명했다고 나도 생각했어. 그래서 로건 폴이 내일 할 말 있다라고 SNS에 나왔을 때, 아, 도전하나 보다 했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가데즈를 레메에서 먹었어. 현 챔피언 제이우소랑은 레벨이 다르다. 이제 제이우소가 나오라고 하니까 진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제이우소가 나는 15년 걸렸어. 이러니까 이제 로건 폴이 내 4년이 너의 15년보다 빛난다. 라는 팩트 폭격을 하자, 예, 제이우소가 화가 잔뜩 나서 슈퍼킥을 날려버리면서, 네, 그래서 이 둘의 대진이 백래시로 향합니다. 예,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이 제이우소와 로건 폴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쪽의 헤비웨이트 대진보다는 언제나 무게중심은 WWE 챔피언십으로 가 있잖아. 근데 로건 폴은 자신이 진짜로 자격을 증명하긴 했어. AJ 스타일스를 먹었고, 되게 제이우소의 도전자가 누가 될지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왜냐면은 세스하고 브론 브레이커는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로만하고 펑크거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탑 컨텐더가 부재한 상황에 이 로건 폴을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현명한 행동인 것 같아요. 예. 이제 태그팀 매치 컨텐더십인데요. 이건 이제 워레이더스와 벨러 맥도나 태그팀 경기입니다. 사실상 이제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는 워레이더스인데, 이걸 이긴다 쳐. 이걸 이겨도 어차피 이제 턴이라고 챔피언 먹은 뉴데이한테 질 거야. 그리고 벨러 맥도나도 이걸 이긴다 쳐. 어차피 벨러는 핀벨러 10주년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겨서 컨텐더십을 이겨도 챔피언전에서 질 거야. 이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고 이제 피엘리와 분열에 대한 빌드업을 향한 그냥 중간 다리일 뿐이다. 어쨌든 경기는 당연히 재밌죠. 예. 경기는 워낙에 잘하는 도사들만 모여있잖아. 워레이더스, 벨러 맥도나. 그래서 하기만 하면 재밌어. 근데 이 워레이더스는 경기만 재밌어. 이 경기 바깥에서 프로모하는 시간도 별로 없어. 카리스마도 그냥 그래. 그래서 이제 이기는 게 의미가 없는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예. 근데 뭐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JD 맥도너가 2번 연속으로 넣은 문설트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이제 바디슬램을 맥도너 위로 집어넣는 워레이더스인데, 파트너를 무기로 쓰잖아, 바디슬램으로. 근데 이제 맥도너의 갈비뼈가 아닌 가슴 쪽으로 던져주는 그 사려 깊은 모습이 굉장히 스윗해 보였다. 이런 디테일 정도 짚고 넘어갈 거고요. 결국에 이제 펜타가 있잖아. 저번 인컨십 때 자신을 방해했던 맥도너의 복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펜타가 역으로 복수로 맥도너를 방해하게 되면서 결국에 워레이더스가 워머신을 장렬하고 승리를 하면서 도전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아마도 백래시에서, 어쩌면 로우에서 워레이더스와 뉴데이를 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한다 한들 워레이더스가 이기겠어요? 지겠죠. 이 부킹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 대진 자체가. 근데 이게 또 이 패배가 벨러의 실수로 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펜타와 맥도나의 1대1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를 위한 빌드업이기 때문에 이 부킹 자체가 진짜 의미가 1도 없다. 3치식 이악 물고 부킹.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예. 오히려 그 다음 백스테이지 프로모가 더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헤이먼이 세미제인과 백스테이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블러드라인의 오리지널이야. 그래서 우리 둘끼리 유대를 막 좀 친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세미제이는 그 유대를 박살낸 건 헤이먼 너 자신이잖아. 로만을 버렸잖아. 라고 이제 팩트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먼이 결국에 내거는 조건이 뭐냐. 너 그냥 스맥다운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너 스맥다운 가면은 내가 벌써 얘기 다 해놨어. 백래시에서 오튼하고 시나 간의 승자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타이틀전을 미리 잡아놨어. 그래서 너 스맥다운 가서 편하게 살아. 네 스맥다운 안 가면 너 로우에서 그냥 작살 나는 거야. 로우에서 그냥 작살 날래?
아니면 스맥다운 가서 꽃길 갈래? 이걸 물어보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의 뭐 누아르 영화 한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베키 린치가 또 등장합니다. 네. 사나이가 캔자스에 왔다 여자임. 그래서 이제 베일리를 기습한 것도 자신이고 베일리의 자리를 꿰차서 태그팀 챔피언십을 치렀고 이겼고, 근데 저번 주에 바로 다음날 재경기를 졌고, 재경기 지자마자 아일랜드 동문인 후배 라일라 발키리아에게 맨핸드 슬램을 날렸고, 해서 이제 베일리랑 팀을 한 거부터가 애초에 거슬렸다라고 말한 베키 린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라 후배가 등장하게 되면서 베일리가 일찍이 너에 대해 경고를 했고 나는 믿지 않았고, 근데 결국엔 챔피언 돼서 좋았는데 베일리의 말대로 뒤통수를 맞고 말았다. 해서 나는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베키 린치를 도발하게 되는데, 복수할 거라면서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전을 붙여줍니다. 이게 복수가 맞습니까? 베키에게 기회를 주는데 어쨌든 이제 베일리가 결국에 이 라이라 발키리아의 그 도발에 긁히는 연기를 해요. 표정 연기를. 굉장히 약이 오르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타오르는데 잔뜩 긁혔는데 링 바깥을 향한 드라키까지 맞게 되면서 이 라이라 발키리아를 띄워주기 위한 돗자리를 깔아줘요. 왜냐면은 천하의 베키 린치가 망신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이긴다면은 라이라가 되게 궤도보할 수 있는 기회, 베키 린치의 잡으로 인해서 라이라가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가 될 건데, 문제는 이제 베키가 먹을 때가 문제인 거죠. 이미 그랜드 슬램 아닌가? 이미 그랜드 슬램을 아는데, 근데 그런 베키가 라이라를 또 쳐먹는다? 그러면 백래시에서 좀 여론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설령 베키가 먹는다 한들 썸머슬램까지 가서 다시 라이라가 찾아온다고 하면은 나는 그거는 그래도 좀 라이라를 위해선 괜찮다. 하지만 애초에 밑에 깔려있는 애들을 위해 만들어진 인터컨티넨탈 타이틀전이 3개월 이상 라이라와 베키에게 묶여있는 것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네, 저번 늑트 여챔도 바로 돌려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NXT 여자 챔피언십을 또 일찍이 라이라 발키리아가 베키를 상대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라이라 발키리아가 또 한 번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옳게 되는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베키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 백래시 대진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대진으로 라이라와 베키가 확정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또 루세프의 프로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기도 여자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싸움, 나에게 지당한 것을 모두 돌려받겠다 선언 해서 다음 주에 또 경기가 잡혀 있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티스와 덩어리와 덩어리의 싸움 기대가 돼요. 네, 또 싱글 매치가 있었고, 싱글 매치가 스테파니 바켈과 아이비 라일의 경기인데, 이게 스테파니 바켈이 NXT 챔피언이고 저번 주에 경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로우에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해요. 네, 굉장히 의외입니다. 스테파니 바켈, 아이비 나일이 그리고 있잖아. 지금 폼이 좀 좋아요. 네, 아이비 나일이 폼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나는 아이비 나일을 믿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아이비 나일을 믿었어요. 네, 아이비 나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양날개 스트레치를 이렇게 걸고 있는 아이비 나일인데 그 이제 뒤로 돌아서 데블스 키스죠. 엉덩방아 10번 찍어내면서 계속해서 하루 2번이나 데블스 키스를 꽂아내면서 결국에 별다른 변수 없이 스테파니 바켈 백브레이커죠. SVB를 장렬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로우에서 첫 승리야, 첫 승리. 저번 주에는 이제 우당탕탕이 돼서 DQ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진정한 1대1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의 의미를 찾았고, 아이비 나일도 인생 경기 했어요. 네, 아이비 나일의 경기를 진짜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예, 경기 볼만하긴 했어요. 난 여기서 아이비 나일의 모든 경기를 본 사람으로서 얘기할게. 오늘 경기가 아이비 나일 경기 중에 제일 좋았어. 네. 그리고 이제 좀 나름 재미있던 장면인데 팬 맥카피의 세그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 있잖아.
저번 주에 그렇게 팬 맥카피를 목 졸라 놓고서 군타가 화가 났고 군타가 출장 정지를 받았고 그 뒤에 뉴스 사이트에서 군타가 휴식을 요청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타가 휴식을 요청하고 이 팬 맥카피랑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팬 맥카피는 백래시에서의 경기를 빌드업 한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 게 팬 맥카피가 이걸로 인해서 군터와의 경기를 빌드업 하는 거고, 근데 백래시 직전 로우에 나오거나 뭐 아예 안 나오거나 뭐 어쨌든 1, 2주를 군터가 쉬는 것 같아. 둘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터에게 당한 팬 맥카피가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보통 이제 되게 자기가 되게 잘난 걸 얘기했던 NXT 시절하고는 다르게 되게 겸허하고 겸손한 발언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운이 좋았고 좋은 사람들과 일해왔고 많은 기회들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내가 기부 여지껏 했던 여러 단체들을 언급하면서 호응을 굉장히 얻어요. 그리고 나는 충성심 강한 마더퍼커임 얘기하면서 그 충성심은 마이클 콜을 향해 있다. 마이클 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랑도 문제가 있는 거다 하면서 이제 군터에게 도전합니다. 오히려 맥카피가 백래시 경기 후에 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맥카피는 대학 미식축구나 NFL 관련 행사에서 불러주면은 휴식을 실제로 취하는 편이고, 전 월드 챔피언과 경기를 하게 되면은 팬 맥카피가 곤죽이 나 이렇게 뻔하고, 그러면 팬 맥카피가 쉴 수도 있죠.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팬 맥카피는 백래시 후에 쉴 것 같긴 해. 백래시 후에 쉴 것 같긴 하네요. 네. 해서 어쨌든 이제 단장이 나오면서 1일 단장이죠. 닉 알디스가 오늘 대타를 했는데 닉 알디스가 나와서 백래시 경기를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곤죽이 나지 않을까. 개박살 날 것만 같은 팬 맥카피. 젖잘싸하고 휴식할 것 생각이 되네요. 네. 또 오늘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세스와 세미의 세그먼트가 있었는데 오늘의 메인입니다. 메인 전의 메인이죠. 네. 해서 굉장히 화가 난 세미 제인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스가 세미의 영혼을 살려고 해. 너가 브룬도 싫어하고 헤이먼 싫어해도 나는 좋아하잖아. 우리 오래됐잖아. 링 오브 언어 때, 너 가면 쓴 엘 제네리코 때 우리 수도 없이 같이 싸우고 링 바깥에서 막 서로 다이브 받아주면서 그 좁은 바리케이트에서 둘이 명경기 하면서 타일러 블랙, 엘 제네리코 때부터 오랜 친구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이 바닥을 위한 최선의 미래를 봤어. 그냥 내가 봤을 때 너는 이 업계에 하다 보면 친구 5명도 안 되는데 세미 제인 너는 그 중에 진짜 5명도 안 되는 진짜 친구 중에 1명이야. 내가 딸을 출산했을 때도 너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최고의 조언을 해줬어. 그 빚을 갚게 해줘. 수락해줘. 제발 스맥다운으로 가. 타이틀전 해. 꽃길 걸어. 라는 게 이제 이 세볼루션이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에 장애물로 남아있지 말고 옆으로 빠져서 스맥다운으로 가서 존 시나와 랜디 오튼의 경기 승자와 타이틀전을 해서 챔피언이 되고 꽃길을 걸어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맥다운으로 치우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세미 제인 옆에서 화가 나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 우정을 발판으로 타이틀전까지 내걸고 나를 상대로 심리전을 해? 너가 원래 그런 걸 잘하고 나를 또 흔들려고 하지만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두고 도망간 적이 없다.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 타겟이 된다. 뭐 1000번도 더 있던 일이다. 타겟이 되겠다. 나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호의가 없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옳은 방식으로 WWE 챔피언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사이렌이 울리면서 비상 브론 브레이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브론 브레이커가 가문의 기술을 다 꽂아 넣습니다. 가문의 기술을 계속 꽂아 넣어요. 원래 인컨 때부터 승패를 주고받던 이 둘인데 이 브론 브레이커와 세미 제인이 또 한 번 싱글 매치를 메인 이벤트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거절했잖아. 숙청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벨리 투 벨리, 티본 스플렉스, 뭐 그리고 이제 프랑켄슈타이너까지 아마추어 레슬링을 베이스로 브론 브레이커 역시 이 아버지와 삼촌하고 똑같이
아마추어 레슬링도 했어요. NFL만 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 레슬링도 고등학교 때 했기 때문에 벨리 투 벨리 오버헤드로 티모 스플렉스 또 삼촌의 기술 프랑켄슈타이너까지 자연스럽게 꽂아내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초중반까지 리드를 했고, 근데 중반에 이제 트라이앵글 DDT를 세미 제인이 넣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이제 로프 위에 발을 딛고 걷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졌어. 그런데 되게 자연스럽게 DDT를 넣는 게 역시나 세미 제인은 세미 제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 DDT를 기점으로 기회를 얻어서 이제 할루바 킥을 넣으려는데 그 할루바 킥 전속력으로 뛰다가 스피어로 맞게 되면서 배가 터지게 되고, 네, 그 배가 터지고 스피어 또 맞고 커버를 안 해. 커버를 계속 안 합니다. 1, 2, 3 안 해요. 커버를 계속 안 하고 동네 한 바퀴 스피어까지 또 한 번 더 하고, 세미 제인이 이래도 스맥 안 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계속 스피어를 넣어요. 예. 이제 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걸 피플스 스피어라고 하죠. 와리가리 스피어. 와리가리 스피어까지 넣어요. 예. 와리가리 스피어까지 넣으면서 이 세미 제인이 결국 레프리 스탑으로 종료가 됩니다. 예. 이 레프리 스탑은 심판이 말려도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은 공격하는 사람의 패배인데, 이렇게 심판이 말려서 경기가 끝나면은 공격하는 사람의 승리야. 그러니까 이제 케이지 매치를 봐야 알겠지만 이건 브론 브레이커의 승리가 맞아요. 예. 그래서 메인 이벤트는 브론 브레이커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많은 스텝들이 말리고 있는 와중에 세스 롤린스가 브론 브레이커에게 너는 미래야. 그리고 이제 본보기를 보여야 될 때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스텝들이 말리고 이제 세미 제인이 엎드려 있는 와중에 스톰프까지 넣게 되면서 완벽하게 숙청 엔딩을 꽂아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로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점점 이제 백래시 빌드업이 되어가는 것 같아. 예. 백래시가 점점 빌드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이거 있잖아. 근데 이 나무위키 편집하는 분이 좀 많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뭐 결과가 나오잖아? 오늘 확정됐잖아. 오늘 확정된 게 바로 업로드를 하신다? 누가 업데이트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바로 해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예. 라이라 발키리아와 베키 린치의 경기가 추가가 됐고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이 걸려있어요. 네. 복수를 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상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팬 맥카피와 군터의 경기도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가 3개가 확정이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세미 제인이 오늘 배가 터졌잖아. 그래서 몇 주간 또 못 나올 거야. 해가지고 여전히 로만하고 CM펑크가 이 세볼루션, 세스 롤린스와 네 브론 브레이커 이렇게 태그팀 매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여전히 태그팀 매치가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또 이 로건 폴과 제이우소의 경기까지 이 4경기가 확정이 된 거죠. 백래시가. 그래서 이 백래시 대진이 점점 잡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백래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5월 7일 저녁 7시에 홍석준 캐스터, 그리고 이제 NXT를 앞으로 중계하게 될 강한빈 캐스터와 함께 백래시를 미리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니까요. 강한빈과의 소개하는 시간, 강한빈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백래시는 어떤 경기가 열리고 누가 이기게 될 것인가, 거의 뭐 예능이죠. 거의 저번 레슬매니아 프리뷰처럼 광대쇼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오셔서 다음 주 수요일 7시에 재밌게 떠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